그리고 다테야마 이게 제가 계속 박사 논문 때부터 관여를 해서 너무 딥해서 사실은 너무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뭐 하루 종일 얘기거리가 많은 곳인데 오늘은 좀 큼직큼직한 얘기를 하느라고 아주 수박 겉핥기처럼 기본적인 그 얘기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 말부터 고등학교 세계사, 뭐 지역사 이런 교사였어요. 이 대표님이. 근데 교재를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애들이랑 여고생, 여학교였는데 이렇게 그 지역 그 콘텐츠 발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어떤 학생 모임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효과가 바로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학교 내에서 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냥 학교 그 교사직 그만두고 아예 NPO를 만들어서 회사처럼 운영해 가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대 말쯤인가 이제 이제 본격화된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촌 여기는 동경이 좀 가까운데요. 강화도랑 좀 비슷한 여러 가지 역사적 얘기가 있는데 뭐 전쟁의 피해도 많고 또 평화적인 국제 교류적인 거점도 많았는데 여튼 이제 그런 레시피를 발굴한다거나 지역에 지진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흔적들 이렇게 돌이 쌓였다고 하는 거 뭐죠? 그런 지진의 흔적 그러니까 1923년 동경 대지진 이런 얘기거리들을 또 찾는 투어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컨텐츠 발굴이랑 그다음에 가이드 이런 관광 투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지역 얘기를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보존하고 그 아카이빙하고 이런 분들이랑 또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좀 서포터하면서 그분들을 각각 또 하나의 미니 박물관으로 해서 또 발전을 시키는 또 경향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일본에선 되게 유명한 그 화가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유명한 그림을 그렸다는 곳을 박물관화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또 강화도랑 비슷하다 보니까 미국 아니면 한국 제주도 이런 데랑 근대사에서 연결이 막 되거든요. 그런 지금 잠수복 같은 한 100년 전의 잠수복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거리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미니 박물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픈 팩토리 이거는 이제 공장들이 많은 저기 청계천 저기 세운상 같죠. 이런 그리고 대구 북청로 이런 쪽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지역인 것 같은데 동경 내에서도 공구거리, 액세서리 거리 이런 특성화된 거리 재생을 위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샵 중심으로 된 프로그램을 연 1, 2회 개최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이제 얘네들은 큰 대기업 공장이나 회사를 옆으로 이렇게 쓰러뜨린 모양새거든요. 즉, 세운상가도 그렇겠지만, 자기네들이 혼자는 못하고, 내가 용접할 테니까 너는 뭐 달러, 너는 뭐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마을 자체가 작은 네트워킹된 기업이며 공장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 오픈 팩토리에서는 프라이팬을 언제는 돈을 주면 만들 수 있다. 대신에 한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는 그걸 그 저기 철판을 자르고 어디선 둥그렇게 지금 이 가운데 그림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아기가 파란색 옷 입은 아기가 둥그렇게 이렇게 철판을 그 프라이팬 모양으로 하는 곳 하고 어느 곳 다른 공장에 들리면 그 손잡이를 만들고 이러면서 점점 완성해가는 그걸 간접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시민들도 되게 재밌는 직접 어떤 기본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체험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시민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런 디자이너 분들과도 함께 투어를 접목을 해서 제 뒤에 있는 이런 어떤 얘네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도 너무너무 선진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 그중에서 제일 저는 존경하고 2015년 정도부터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 대구 북성로를 일부러 사례로 넣었습니다. 여기는 2001년부터 권상구 씨가 소속했던 YMCA 청년들이 대구 문화지도 작성을 하고 골목 투어를 계속 해 오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나고, 그리고 마침 중구청장이 또 이거를 컨셉을 또 가치관을 인정을 해주시면서 제 뒤쪽 골목 이런 하드웨어 정비도 해주시고 뭐 홍보도 도와주시고 하면서 점차 이렇게 정립이 된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 권상구 씨 그룹은 대구 택리지를 만들었어요. 대구의 역사를 완전히 아카이빙한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근대 토지 대장,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현 정보, 그리고 예전에 그 소유자 이름, 뭐 정보들을 한 필지별로 완전히 그 통합을 시킨 북성로 매트릭스라는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이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아카이빙이 완전히 축적이 되다 보니까 2014년부터는 어떤 건물을 리노베이션 할 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스토리, 컨텐츠를 반영을 한 리노베이션, 아주 통합적인 거죠. 얘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새 카카오톡 그 페이지를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들을 좀 남기시던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키워드를 남겨드릴게요. 베토벤 곡을 잘 연주하는 사람은 죽은 베토벤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툴은 이제 베토벤이 되겠죠. 근데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하드웨어 그 장소나 컨텐츠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런 예전의 사진들 그리고 현대 사진들을 같이 아카이빙 했고요. 대구 북성로 사례입니다. 이게 그 매트릭스예요. 과거의 소유자, 뭐 사진들, 그 역사들, 이걸 다 정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대로 그 다음 재생 사업에도 연결이 돼서 이런 건물들이 이제 리노베이션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구 거리다 보니까 그런 공구 기술들도 축적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뉴커머 쪽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좀 비슷하기도 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 곳에서 두 가지를 다 하기도 해서 되게 사례가 겹치거나 내용이 겹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시 한번 덧담아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세종대학이 만들었을 때 글자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런 사면석탑이 이 다테야마 이 시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국보급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그런 아시아의 어떤 교류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양은 일본의 어떤 전통 그런 어부들의 옷인데 영어로 쓰여 있죠. 대 앤드 포처럼 이런 한미 교류의 또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되게 무거운 얘기라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군 위안부가 이제 90년대 커밍아웃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벌써 자신이 그 일본 종군 위안부였다는 커밍아웃을 한 일본 여성이 여기 어떤 여성 쉘터에서 힐링을 받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데 그 위령탑 이 여기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새겨져 있어요. 종군 위안부.
그리고 이런 사면석탑, 나무아미타불 석탑도 있고 한 등 정말 보물들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많은데 이런 거리를 활용해서 이제 피스 투어리즘, 국제 교류. 이건 강화도는 꼭 사실은 강화도 쪽에 왔었어요. 이 대표님이. 여기 경기 만포럼 분들이 이제 저기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초청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운동 투어를 90년대부터 한일 냉전 때 포함해서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뭐 거리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계속 자기들끼리 가설을 세우고 또 사람을 한번 불러서 강연을 부탁한다거나 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스토리텔링이 점차 퍼져나가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게 하나의 뉴커머 실험형의 하나의 예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미야마초라는, 여기도 완전 시골이라서 이런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가시려고 하면 꽤 며칠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곳이긴 한데 여기는 인구가 5천 명도 안 되는 깡시골입니다. 산촌.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꽤 이거는 많이 해온 하나의 수법이긴 한데 되게 뭐가 중점적으로 했냐 하면 아티스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나 저 집에 저 빈 공간에서 뭐 하고 싶어. 뭐 어디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땅 주인이 있고 주민이 산다거나 어떤 소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코디네이터 분들이 싸바싸바하고 엎드리고 막 부탁을 해서 그 뉴커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실현을 시켜줍니다. 되게 허용성이 높고 되게 서포터죠. 적극적인 서포트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같은 크리에이터들, 그다음에 나중에는 나가서 IT 기업들까지 점점 모이는 어떤 성지 같은 곳이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전략, 이런 상생 전략이라는 기본 방침에도 사회 허용성을 아주 큰 어떤 뉴커머가 왔을 때 그네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이렇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걸 아주 큰 중요 시책으로 지금까지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북성로죠. 북성로에서 이제 요새는 이 오른쪽 위쪽 그림처럼 이 공구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고 밴드를 결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리고 이제 전국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죠. 사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그 오픈 팩토리를 했던 거기 와서 또 교류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뉴커머 실험형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잠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도 또 아까 저기 상황을 설명을 좀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신 걸 듣고 일본은 어떨까 해서 봤는데 역시나 좀 안타깝게도 그런 이벤트들이 다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연기가 되거나 한 이렇게 흐지부지 상태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온라인화 유튜브나 통해서 그런 지역 그런 현지인들과 접할 수 있고 풍경과 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멋진 어부들 이런 근육맨 이런 걸 픽업을 해가지고 어떤 카드 게임 트럼프 카드 이런 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좀 아이디어나 어떤 그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그 트라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로 발효 투어, 뭐 전통술 오감 투어라는 컨셉으로 예를 들면 발효 투어는 발효란 게 되게 많잖아요. 김치도 있겠지만 간장, 술, 잼, 뭐 대부분 맛있는 치즈도 그리고 와인 뭐 이런 적도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셀렉트를 잘해야 되겠죠, 대신에. 해서 소수 정예로
투어 패키지를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보여서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되게 짧게 지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디스커션을 길게 하도록, 아니면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 배경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보전이겠죠. 여러 가지가 다 그 기반이 축적이 된 상태라서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로서는 아직 좀 딱 다이렉트한 답을 찾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스토리텔링, 이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대구 권상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언어로 자기 동네를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때는 거의 뭐 알아서 좀 흘러가는 그런 교육 같은 거는 좀 거의 중시 안 해도 되는 스텝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나가사키라고 그 시민 샐러리맨들 그런 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역 주민은 하고 싶은 사람만 일단 하게 하시고 오히려 시민 주부 대학생 이런 그 지역의 팬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좀 약간 넓게 시야를 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테야마처럼 역사를 계속 그냥 하나 요거 대단하지 이렇게 좀 자기를 좀 이렇게 화려한 시절을 어떤 프레임에 속에서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형으로 스토리텔링을 계속 새롭게 해석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온라인처럼 지금도 저랑 여러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트라이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뿌리로 스스로 하는 쪽도 많긴 많지만 나가사키나 하기 이런 데처럼 행정, 뭐 박물관, 아니면 대학, 아니면 기업들에 의한 지원이 뒷받친 케이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멤버들은 관여했던 사람은 계속 바뀌기 마련일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모든 오늘 한 5개, 6개 사례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례에 한 분은 디렉터로 계속 장기간 존재를 한다,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지금 벌써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황송한 얘기인데요. 귀찮은 걸 많이 해야 결국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보, 설득, 작은 기획, 새로운 주체 발굴 등등 귀찮은 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좀 감히 해드리고 싶고 지금 마지막에 또 코로나로 탐밀 인구 이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해갈게요.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겠죠? 레거시, 유산, 어떤 프라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빛나는 로컬리티는 발버둥 쳐야 이 백조처럼 겨우 지켜진다. 뭐 유럽이나 일본은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귀찮아지자. 고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일본말로 지금 바로 그냥 어디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들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한자라서 어떤 사업이나 이벤트를 했을 때 지금까지 코로나 직전까지는 숫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숫자, 사람 수, 돈, 양이 중요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공감, 이런 키워드가 오감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질이 평가 지표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 질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처음에 아까 경험치를 숫자화한다거나 그리고 한 사람당
그 장소에 몇 시간 머물렀는가? 아니면 얼만큼 다양한 세대가 참여를 했는가?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죠? 예,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어떤 그 상호 관계가 생겼는가? 서로 몰랐던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보다 다양한 액티비티, 행위가 이루어났는가? 그냥 기존 영화관, 극장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는가? 아니면 자기가 뭘 만져봤는가? 참가자들이 뭔가 목소리를 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평가를 하고 PR을 많이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갑자기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